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0월과 지난달 연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를 했지만 주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DSR 2단계 시행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주춤하기 때문인데요. 연말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4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의 투자 길잡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셋연구원의 최규훈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잡이가 되어드릴 최규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규훈 전무와 함께 다양한 방송들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연락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무님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 양극화, 삼극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비싼 부동산들은 계속 비싸지고 또 이제 지방은 좀 위기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 소액으로 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좋은 입지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전화,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입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타운을 배후에 둔 지역의 인기는 굉장히 꾸준합니다. 실제로도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또 시세 상승도 가파르게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례로 이제 세종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예시들이 좀 있고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최규훈 전무께 한번 들어볼게요. 전무님, 오늘 내용 바로 들려주시죠. 이 관공서가 보통 들어가는 곳들을 보면은 도시가 이미 조성된 곳들이 아니라 논밭, 들산 이렇게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곳들로 주로 이렇게 관공서가 들어가는 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저런 데에다가 관공서를 넣어가지고 행정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불편함을 주냐? 이런 불만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이 관공서가 들어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차츰차츰 이제 변화를 하면서 택지지구가 대규모 이제 조성이 된다거나 또 주변으로 새로운 교통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지역은 이 시흥입니다. 이 시흥은 그 입지상으로 이렇게 그 이제 동서남북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부천에 가까운 여기 대야동, 이 대야동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택지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여기 그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시화공단이 있는 그 정왕동 쪽, 여기 안산과 안산 반월공단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그 개발이 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감지구, 이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쪽으로는 이제 안양, 아래쪽으로 이제 안산, 위쪽으로는 이제 광명 이렇게 그 맞닿아 있어서 그 관계성을 갖고 이제 그 택지가 이제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광명시흥 여기 그 개발을 하는 것들도 역시 이제 시흥에 영향을 이제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흥의 시청 이 관공서가 기존에 이 대야동에 있다가 그 옮겨간 곳이 이 네 군데,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 그 이 가운데 이렇게 박혀서 이제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현동으로 그 97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보통 그 관공서들이 이전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산자락 보시면 이렇게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산자락에 이렇게 콕 박혀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시흥시청인데 시흥시청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논밭 들산만 있던 이런 입지에 그 들어가면서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택지들이 조금씩 이제 조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반에 이제 그 배후 주거지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택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쪽이 지금 장현지구고요. 이 아래쪽으로가 지금 능곡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택지가 한 100만 평 정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특히나 여기 그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지주분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많이 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이제 새로운 교통망들이 새롭게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제3경인 고속도로가 이렇게 그 생기면서 연성 IC가 뚫려서 이렇게 그 도심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도로망이 이제 조성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으로 시흥시청역 이렇게 역이 또 신설되면서 그 교통이 더 편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차후에 이제 월곡판교선이 환승역이 되면서 여기는 앞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교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 곳은 이제 그 용인입니다. 용인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첫 번째 그 개발의 축이 됐던 이 경부 라인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부 라인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영동 고속도로가 이렇게 흐르면서 교통의 이제 중심이 이쪽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용인시청은 왜 이렇게 그 교통망이 편한 곳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지 않고 기존에 그 많이 옮겨가지도 않았어요. 이쪽에 처인구청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그 삼가동으로 이제 옮겨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언뜻 보면은 중심지가 여기 경부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삼가동으로 이제 옮겨갔을까라는 게 좀 궁금한데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롭게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도로가 바로 이제 그 서울에서 세종을 연결해주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가장 그 사람들이 차후에 이용하기 편한 그 위치가 바로 요 중앙에 있는 이 용인시청 자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용인시청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산자락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용인시청이 여기 삼가동에 이제 들어오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시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주변으로 택지 조성들이 이제 차츰 많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삼 도시개발지구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 환지 개발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환지 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서 예전에 요 앞에 있던 임야가 예전에는 몇십만 원 하지도 않던 그런 토지가 지금 현재로는 그 상업지로 바뀌면서 한 1,000만 원 이상대로 거래가 지금 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통망도 역시 보면은 요 앞에 시청 용인대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말이 많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개발이 지연이 되다가 이 경전철 노선이 이제 13년도에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또 고속도로가 새롭게 놓이는 것들이 또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시청 자리잖아요. 새롭게 또 IC가 여기 뚫려 있어요. 여기가 서용인 IC,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또 교통망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그 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이 화성은 서울보다 훨씬 좀 넓은 그 크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면적이. 기존에 이제 화성시청은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 그 오산에 여기 오산에 있는 그 롯데마트 자리에 화성시청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성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여기 동탄입니다. 동탄. 근데 왜 동탄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까? 화성시의 이전 목적은 이 화성 전체를 균등하게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화성시청을 이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그 팔탄면으로 해가지고 후보지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 시장 그 당시 이제 시장님이 이쪽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음모론 때문에 투표를 다시 해가지고 옮겨가게 됐습니다. 다른 데로 예정지를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팔탄면이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위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그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또 요 옆으로 그 횡으로 이렇게 흐르는 고속도로가 이제 제2순환 고속도로인데 여기도 이제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중심 같아 보이거든요. 중심 같아 보이는데 이 아래쪽으로는 향남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봉담 그 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여기에 남양읍에 화성시청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남양읍도 이제 처음 화성시청이 이렇게 그 산자락에 딱 들어갈 때 시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그 산자락에 시청을 넣어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게 이제 만드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개발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죠.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이 화성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남양 뉴타운이 100만 평으로 또 여기도 개발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양 뉴타운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택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 새로운 이제 교통망이 들어오는데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화성시청역이 이번에 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청역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제2순환 고속도로에 그 화성 IC가 이렇게 그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 화성시청역 이 인근에 있는 요 남양 뉴타운도 역시 이제 그 환지 개발을 했어요. 환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이 보통 다 여기 임야로 있던 곳들이
비싼 입지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화성시청역 이 맞은편에 있는 이 자리는 아직 그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그 대지로 지금 그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략 뭐 몇십만 원도 안 되던 그런 땅들이 지금 현재로는 한 실제 거래가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시청이 옮겨간 곳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시청이 아니라 다른 관공서가 옮겨가는 곳들은 어땠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익숙한 지역이죠. 여기는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의 이 흑백 사진이잖아요.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그 70년도 70년도 말에 이제 그 찍어진 그 위성 사진인데, 여기 그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천정부청사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면서 시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승격이 됐어요. 우선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과천청사가 옮겨오기 이전에 여기 배후 주거지가 먼저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배후 주거지가 조성이 되고, 그 지금 이제 모습을 보시면은 82년도에 과천정부청사가 그 청사 자리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리고 3년 만에 과천시의 인구가 5만 명이 그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택지 개발이 꾸준히 되어 오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통망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09번 지방도에 IC가 이렇게 뚫리면서 과천으로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도심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과천정부청사 앞쪽으로 과천정부청사역이 이렇게 그 새롭게 또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모습을 보시면은 그 이게 단지 이제 과천정부청사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다른 부서들이 이제 그 세종으로 그 옮겨가는 거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어요. 그 정부청사에서 그 부서들이 빠져나가면은 과천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다른 부서가 또 옮겨 들어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이 도시의 팽창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공공택지, 또 위쪽으로도 공공택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역으로도 지금 과천 위례선의 그 종점역이 지금 되는 거고요. 앞으로 또 그 GTX가 또 여기 정부청사를 거쳐서 이제 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수도권의 어떤 그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그 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 그러면 지방은 또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그렇습니다. 네, 충남도청이 그 대전에서 여기 그 예산 홍성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땅에 부채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도에 여기 충남도청이 들어가면서 300만 평 정도 되는 이 택지 개발이 전부 다 이루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02번 지방도 그리고 609번 지방도가 이렇게 신설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까요? 예, 여기에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역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 내포신도시라는 게 그 건설이 되면서 이 지역이 이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성이고 위쪽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 이름을 뭐 홍성역으로 하냐 아니면 삽교역으로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지금은 내포역이라는 지금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 그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충남도청역이 될 거냐, 어쨌든 역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그 교통이 또한 좋아지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망이 좋아지고 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이 관공서 이전에 대한 그 내용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변화하는 곳, 또 앞으로 또 그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관공서 이전이 또 있는 곳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여기 세종시를 보면은 입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각 시청들이 옮겨간 입지들을 보면은 도시의 중앙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도시의 중앙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민들의 이용하기 쉽게끔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 수도가 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다면 이 행정 수도를 이 세종으로 설정을 했을까? 그럼 세종은 우리나라의 한 중앙에 아까 시청들이 한 가운데 이렇게 박혀 들어간 것처럼 이 세종이라는 게 입지가 우리나라의 한 중앙에 있느냐? 대략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X자로 이렇게 그 표시를 했을 때 한 중앙이 되는 곳은 이제 세종은 아니에요. 세종은 아닌데, 왜 그렇다면은 이 세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 도시가 되는, 행정 수도가 되는 이 세종을 요 입지에다 갖다 놓았냐? 이 교통으로 보자면은 이 세종은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처음에 고속도로가 그 설정이 될 때 위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요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대전에서 이 결절지를 이루면서 한쪽은 경부 라인으로 빠지고 한쪽은 호남 라인으로 빠지는 이런 그 교통의 이제 그 중심지가 되도록 이렇게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오송 쪽, 오송에서는 KTX가 내려오면서 KTX가 한쪽은 또 이렇게 그 경부 라인으로 빠지고 한쪽은 또 호남 라인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대전이 고속도로의 교통 결절지가 되고 있고 KTX의 교통 결절지가 되고 있는 곳은 여기 오송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여기 행복 도시가 들어간 그 세종이 입지적으로 딱 우리나라의 교통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종이라는 곳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그 세종 정부청사가 들어가서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세종 정부청사가 들어가면 정부 세종청사가 들어가면서 그 재직 인원 한 2만 명 정도 가량이 그 세종으로 그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이 또 9만 명 정도의 9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한 11만 개의 지금 그 일자리가 이제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개발이 끝난 것이냐, 그러니까 관공서의 이전이 끝난 것이냐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국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보다 2배가 더 큰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그 이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전을 한다기보다는 신설되는 거죠. 신설이 되면서 여기 국회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부지 확보는 이미 다 돼 있고 그 토목공사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국회 그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에 있는 거 2배 규모로 들어가면서
대략 최대 5,000명 정도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그 5,000개 정도의 이제 일자리가 또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방문객만 해도 하루에 최대한 2만 명 정도를 2만 명 정도가 방문객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도 관광객만 대략 연간 2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규모 2배 되는 이 세종의상당 역시도 그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비어 있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또 법원입니다. 법원. 예, 이번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세종지방법원이 그 세종시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법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에 대응해서 검찰청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를 임장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법원, 검찰청 그 부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회와 그 법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3권이 이제 모두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그 관공서들이 앞으로도 더 이제 들어오면서 이쪽 그 세종의 부동산 가치를 더 많이 이제 끌어올릴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교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번 26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IC가 이제 2개가 생겨납니다. 이 전동면에 IC가 하나 생겨나고 또 장군면에 IC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연서면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는데 그 휴게소를 통해서 또 휴게소 건설하는 걸 통해서 또 IC를 하나 더 건설한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그 지역은 여기 이제 IC가 뚫리는 전동면이라든지 이 장군면 그리고 여기 연서면 이쪽 지역이 될 걸로 이제 보이고요. 이 장군면 특히나 이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행복도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지역은 이 장군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새로운 철도 노선 또한 이제 그 형성이 될 걸로 그 예상이 되는데요. CTX와 KTX가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남면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장군면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이 도시 내부로 들어올 거냐인 거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공서를 통해서 이 행복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이제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그 관공서가 이제 들어간 것처럼 그 행복도시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주변으로 그 부동산 가치가 크게 그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관공서를 만든다. 처음에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변 지역을 살리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시흥시청과 용인시청 등 보면 산자락에 생기면서 이제 주변 택지지구들이 함께 또 조성이 되고 교통 발달까지 함께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토지들의 가치 상승도 함께 가져왔는데요. 이외에 다른 지역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막스인 세종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단시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세종시인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를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고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내용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하셔
하셔서 다양한 의견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역시나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지금 죽전에 있는 땅을 좀 팔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죽전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용인시 죽전 맞으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용인시 죽전동에 토지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 매도를 원하십니다.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 나와주시죠. 네. 아, 네네. 지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죽전동에 있는 여기 토지 이 주소를 주셨는데 여보세요? 네, 지금 죽전동 토지 지도를 찾고 계시는 거죠? 네. 시청자님 죽전동에 조금 더 자세한 위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죽전동 856-2번이거든요. 856-2번지요. 네. 네. 예, 우선은 이 용인에 있는 그 토지네요. 용인에 있는 토지고 보니까 이게 그 논인 것 같은데요. 아니, 혹시 주변에 큰 건물이 있을까요, 시청자님? 그 근처에 네.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요. 예. 예. 그 학교도 옆에 또 같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큰 마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전무님, 네. 저희가 지금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그 보니까 이게 논으로 보이는데요. 논이 아니고 지금 네. 주거지도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현황 지목이 지금 논으로 돼 있나요? 지목이. 이게 주거지도 돼 있어요. 거기가. 아, 예, 예, 예. 그 현재 그러면은 여기 그냥 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이전에는 여기가 그 전부 이제 농지였던 걸로 보여요. 농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전이었어요. 전. 네? 전. 예, 예, 예. 전이요. 네. 예, 전. 예, 지금 요게 이제 지목이 이제 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주거지 사이에 껴 있네요. 네네. 주거지예요, 여기가. 주거지 네네. 1등급이도 나왔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네, 지금 매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무님, 이게 지금 바로 매도가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주변에 또 호재들이 있는지 매도하지 않는 게 나으실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한번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이종 주거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니까 이 체육 시설이 있네요. 체육 시설이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래쪽에 보니까 예, 역하고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죽전역하고 가까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체육 시설을 이제 관통해 가지고 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입지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가 있고 이 이마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위쪽으로 말씀하신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우선 여기를 그 시청자님은 여기를 이제 매도를 지금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좋은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토지는. 남편이 소유했는데요. 남편이 사망하고서 상속받았어요. 네?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받았어요. 아, 예, 예. 상속을 받은 그 땅이 되셨고요. 네. 지금 여기 호재라고 한다면은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 구성역이 있어요. 구성역으로 지금 GTX가 들어갔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시티라는 이제 개발이 그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4차 산업 그리고 그 첨단 지식 산업 센터들이 지식센터 그 지식의 첨단 지식 그 인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이쪽 주변으로 좀 집가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도 조금 상승이 좀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그냥 그 매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예, 예.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손바뀜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이슈가 있을 때 또 그렇게 그 매도를 하는 것도 타이밍상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참고를 해 보시고요. 또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죽전동 토지에 대해서 상담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뿐 아니라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여의도 인근이거든요. 지금 주소와 또 주제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신대방동 우성 1차 아파트에 예. 1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신대방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보유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여기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저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혹시 네. 전망만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네.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예. 더 나은 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지금 신대방동에 10년째 거주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보유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기가 전망이 좀 어떨지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제가 여기 볼 때는 그 여기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잖아요. 네. 예, 여기 우선적으로 좋은 호재가 하나가 있네요. 네. 신안산선이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에 그 대림 삼거리역 네. 아마 새로운 역사가 27년도에 개통할 걸로 그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27년도에요. 네. 네네네. 그리고 출구가 요 신대방 우성 아파트 앞쪽으로 그 나온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게 개통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또 그 집가 상승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아. 있겠고요. 또 네. 입지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보면은 뭐 아. 신대방역도 그렇고 보라매역도 그렇고 네. 이제 그 다 지근거리에 있어가지고 네. 예, 입지가 이제 그 접근성이 이제 좋게끔 이제 만들어져 네. 있고요. 교통이.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 건너편으로 보면 또 병원이 있네요. 한림대학교 네, 병원이 병원 있고 있어요. 또 그 성모병원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병원으로도 이렇게 병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10년 정도 소유를 했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럼 이 14년도 정도부터 이제 그 소유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당시 가격이 한 금액이 매매 금액이 한 4, 5억 정도 이제 됐을 걸로 아마 보이는데 아,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요게 그 좀 많이 올라갔다가
한 10억대 정도로 아마 뭐 다시 이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지가 상승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많이 난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선택을 하셨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그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요즘 예. 그런 소문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문이 좀 들려요. 아, 네네네. 주변에서. 여기가 이제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가 됐으면은 이제 정비구역이 이제 그 지정이 되기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조합 추진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 그 계획 인가가 나오면은 그 사업 계획 인가가 나오면은 그때쯤 해서도 또 이제 그 지가가 또 많이 그 상승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쯤에서. 네. 근데 그때까지 아마 10년 전후 이렇게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통상 네. 그렇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또 문제가 좀 많이 좀 어떤 그 좀 분쟁이 많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 좀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업 계획 인가가 나오면은 그때쯤에서 좀 지가 상승이 있고 한데 그때까지 뭐 별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굳이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해도 괜찮은 물건으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아, 네. 그럼 당분간 우선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신안산선 개통 27년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유를 하는 쪽으로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더 자세한 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계획이 바뀌신다면 저에게 추후에 또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문자로 한번 만나볼게요. 37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토지 주변에 안중역이 개통을 했는데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변에 역이 개통을 했네요. 그래서 타이밍이 이걸 지금 처분을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만약에 보유를 하셔야 된다면 그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실까요, 전무님? 네, 안중역이 여기 보통 개통을 했는데 주변에 토지가 있으면은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이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적으로 여기 그 굉장히 좋은 자리에 지금 그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제 들어가셨네요. 이게 투자로 들어가신 건지 그 원래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중역이 생기면서 이 안중역에서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도로가 나오는데 바로 아래쪽에 지금 그 토지가 있으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보더라도 여기 기존에 이제 안중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도로와 이렇게 맞닿을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안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항의 이제 배후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옆쪽으로 보면은 이 화양지구 쪽으로도 이렇게 그 팽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그 역사가 개통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많은 그 차익을 이제 그 원하는 물량들이 꽤나 이제 많이 나와 있을 걸로 그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 뭐 쉽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중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중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금 그 대략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은 나왔어요. 한 150만 평 정도로 그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의 개발이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그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이 개발이 그 환지 개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괜찮은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역세권 개발 계획이 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어떻게 좀 방향이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신 후에 매도를 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00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장미마을 삼성 레미안 2차 거주 중입니다. 생활권이 이쪽인데요. 인근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야 하는지 그냥 여기 아파트를 보유해도 상승률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장미마을 삼성 레미안 2차 거주 중인데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곳이네요. 일단 생활권도 이쪽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아까 문의 주셨던 분이랑 좀 그 위치가 비슷하네요. 위에 보시면은 아까 죽전역으로부터 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 구성역을 아까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구성역으로 GTX가 들어갔고 또 이쪽으로 플랫폼 시티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경찰 그 대학교 있던 요 자리로 해가지고 새롭게 그 공공 택지가 들어옵니다. 그 임대주택 이제 택지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확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껴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다. 그러니까 집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활권이 이쪽인데 굳이 이제 다른 데로 갈아탄다면 여기보다 조금 좋은 그러니까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성역에 더 가까운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요. 입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 갖다가 많은 어떤 그 상승분의 그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보다는 이 개발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근의 발전 가능성, 기대할 만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인근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크게 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이 개발의 흐름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그 가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상담 못 하셔서 아쉬운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문의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이 와중에 그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삼극화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듯이 계속해서 이제 그 좋은 것들은 많이 비싸지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곳들은 이제 많이 좀 그 집가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적당한 금액으로 투자를 어느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자리를 가질 예정이니까 그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부분 많으셨다면요. 참석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